안녕하세요. 초택시입니다. 25년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좋은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자, 이번 영상은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부탁. 사실 결론은 한 가지예요. 카카오 비가맹 올수락을 절대 시작할 때 너무 헤프게 버려버리지 마라. 절대 경험이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건 최대한 아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미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많은 기사님들이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다른 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챙기시겠죠, 요즘은.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하는 방식이나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사실은 결국은 하다 보면 다 익히고 경험하고 스스로 뭔가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그건 뭐가 정답이다, 뭐가 맞다, 틀리다 그런 건 없어요. 각자 알아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혀 본다 생각하고 경험해 보시면 거기에서 대부분의 택시 일을 하면서 개인 택시 일을 하면서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기존의 택시를 전혀 안 해보고 처음으로 택시를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한 보름 정도는 약간 그렇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 감이 오고 익혀지시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카카오 비가맹 올수락은 꼭 아끼시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자, 우리가 다른 거 건강이나 운행 시간이나 운행하는 형태나 이런 모든 방식들은 나에게 맞춰서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시작했다가 이게 아니네, 이론적으로는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요게 나에게 더 맞네, 요건 내가 요렇게 시작을 했지만 요렇게 바꾸고 싶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택시를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다시 되돌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 비가맹 올수락은 만약에 그걸 쉽게 생각하고 골라버렸을 때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기사님들, 특히 이제 비가맹이면서 코를 많이 고르는 기사님들은 너무 후회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전에 잠깐, 자, 요건 이제 제가 또 내일이 아니고 모레 그 현대상사에 택시를 판매하러 갑니다. 야, 네가 개인 택시 좋다면서 왜 판매하러 가? 사실은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서울의 택시를 처분하고 이제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나중에 다 옮기고 차까지 마무리가 딱 되면 예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상사에 이제 전화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소나타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는 일주일에서 2주일 안 되게 거의 일주일만 해도 차를 잡을 수 있대요. 야, 그래서 지금 차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새롭게 이제 시작하시는 예비로 이제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예비 기사님들은 자동차를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소나타는 거의 대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소나타는 무조건 풀옵션으로 하시고 물론 소나타와 전기차 중에서 고민을 한다, 아니면 소나타나 K5에서 고민을 한다, 아니면 그랜저 K8과 고민을 한다, 그런 것들이야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튼 소나타는 이제 금방 나오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비슷할 거예요. K5나 그랜저나 K8이나 아니면 전기차는 너무 많이 재고가 남아있고, 물론 이제 전기차는 이제 보조금이 내년 3월, 2월, 3월 시작할 테니까 그때부터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차들은 이제 금방 나오니까 적어도 차는 걱정하지 마시라. 참고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지나면 제가 추측하기에 아마 올해 중반 이전에 이미 이제 택시도 할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우리가 2018년, 17년 그때 기존 소나타 뉴라이즈 그 마지막에 이제 한참 생산돼서 나올 때는 그때도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꽤나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종되면서 이제 할인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다음 자동차 회사도 이제 제값받게 하면서 이제 할인 같은 걸 없애는 노력을 하면서 또 팬데믹 벌어지고 차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소나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전기차를 막 샀던 그 기괴한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원래 택시도 다 할인 받아 샀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사님들 영면해서 누가 할인 많이 해준다라고 얘기 들으면 그쪽에서 소개받고 해서 할인 받으면서 다 샀어요, 우리가. 택시라고 남는 거 없어서 할인 안 받는다? 이렇게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택시도 할인 받아서 샀어요. 근데 지금 소나타도 이 정도고 K5나 다른 것들의 상황을 본다면 아마 올해 한 중반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솔직히 내연기관 소나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택시조차도 차량을 어느 정도 할인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는 걱정하지 마시라. 참고로 저는 소나타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샀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고 싶긴 한데 가지고 가면 토해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은 시간 뭐 그걸 토해내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쪽 지역에서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다 처분하고 저쪽 지역 가서 저는 어차피 전기차를 이제 보조금을 못 받죠. 그래서 그 소나타를 풀옵션으로 금방 나온다고 하니까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것도 나오면 얘기를 드리죠. 그리고 현대상사. 저는 여기를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좋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이 택시를 구입하고 작업을 할 때도 여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처분하는 것도 여기에서 할 건데 아마 하겠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조합에서 얼마 주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조합에 한번 문의해보고 얼마 주고 어느 정도 만에 거래되는지 문의해보고 그 다음 여기 현대상사에 문의해보고 비교해보고 적당하면 그냥 빨리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합 정도만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다른 그 거래상에는 뭐 딱히 뭐 연락해 볼 생각은 없고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요. 근데 적어도 강서 그 다음에 위쪽 사실은 미터집 같은 경우에는 집이랑 가까운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택시에 보면 뭐 자잘하게 또 뭐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 미터집을 다시 방문하게 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업했던 곳에 가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죠. 내가 큰 거 이제 작업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뭐 자잘한 것도 뭐 부탁해줄 때 부탁하는 것도 있고 뭐 수리나 아니면 간단하게 손볼 것들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작업을 했어야지 거기 가서 이제 뭐 큰 거 옛날에 했으니까 이렇게 들이밀고 가도 마음이 좀 편하죠. 근데 그런 걸 한 적이 없는 미터집은 가기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미터집은 어차피 거래를 시작하면 이제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고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미터집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강서구 그다음 위쪽 은평이나 이쪽 곳이면 현대상사가 그쪽에 강서의 위쪽 저기 은평 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저는 추천드려요. 사실 저는 여기가 가까운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얘기 드렸는데 다른 미터집을 가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택시 기사님들, 개인 택시 기사님, 특히 자차라서 작업해본 기사님들은 솔직히 다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견적서나 아니면 이렇게 메뉴 같이 해서 구체적으로 항목마다 이제 가격으로 나와 있고 이런 거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미터집에서 작업하시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도 많은 미터집들이 주먹구구식이에요. 뭐 가격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솔직히 이게 사람 간 보면서 가격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고 그다음 뭐 견적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영두정이라고 써주긴 하는데 솔직히 이게 뭐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내가 알 수가 없고 뭔가 솔직히 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거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 솔직히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미터집은 사실 좋은 경험보다는 좋지 않은 경험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참 뭔가 참 아직 미터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체계가 딱 잡힌 곳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뭔가 불편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찜찜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이제 저도 많이 했죠. 이런저런 차를 작업하고 뭐 하면서. 근데 작년에 이제 전기차 사고 여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여기 현대상사 홈페이지도 있고 해서 이제 문의해보면서 여기 처음 간 거예요. 가봤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달라요. 가면 견적이나 이 메뉴판이 있어요. 그러면 항목마다 다르게 있어요. 뭐 등을 할 때 어떤 등은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썬팅이나 아니면 작업이나 작업 형태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적어도 내가 이게 야, 난 눈탱이 맞는 거 아닌가? 사람 간 보고 가격 다르게 부르는 거 아닌가? 뭐 여기에서 얼마가 있고 이거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 깔끔하게 그냥 다 정해져 있어. 네, 아예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는 거기에서 그냥 깔끔하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작업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택시 작업하면서 돈을 많이 내는데. 근데 이런 정도가 되는 곳들이 솔직히 미터집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대상사가 가장 최저가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가격을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소비자로서 갔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메타집에서는 여기 정도가 아닐까. 가장 마음 편하고 그래도 친절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부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들 거기 이영민 그 택시 유튜버님 있죠. 그분 영상에 가끔 나오는 분 계시죠. 그분이 이분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전화도 자주, 난 모르니까 뭐 물어볼 때 전화를 드리면 솔직히 다른 메타집 가면 이제 사장님이 사실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막 땀 흘리고 막 작업하는 소리 들리거든요. 그러면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 걸라라고 할 때도 있고, 그다음 뭐 이게 궁금하고 여기에서 가격이 궁금하고 뭔가를 막 물어보면 약간은 짜증 섞인 투의 말투도 있고, 그러면 메타집에는 뭔가 전화를 걸어서 가격을 물어보고 뭔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마음 불편해요. 이것도 역시나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다 경험하시죠. 왜냐하면 직원이 적기 때문에 사장님이 막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약간 바쁜 듯 하기도 하고 약간은 짜증도 있고 뭐 귀찮아하는 듯한 그게 대화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어보기도 불편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 분이 굉장히 친절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친절하고 젊고,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자기보단 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당연히 그런 태도가 딱 배어 있겠죠. 그리고 뭐 전혀 그래서 여기에는 전화 걸어서 물어봐도 솔직히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뭐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더 물어보고 해도 막 귀찮아서 막 끊어하려고 하는 막 그런 아니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거세요 막 이런 태도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 편해요. 적어도 미터집 중에서 이 정도는 거의 다른 미터집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까운 데 하십시오. 그게 좋긴 한데 적어도 저기 은평이나 그쪽 지역이면 아마 여기는 압도적으로 좋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가보십시오.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길 전혀 모릅니다. 자, 이제 진짜예요. 우리가 이제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다른 것들은 사실 경험하면서 다 바꿀 수 있어요. 운행하는 패턴이나 뭐 몇 시에 시작해보고 낮에도 해보고 밤에도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고 새벽에도 해보고 뭐 오후에도 해보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낮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되고, 아니면 시작하는 시간을 뭐 오전부터 오후나 저녁이나 아니면 새벽이나 뭐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다음 손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비 경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손님이 타실 때 어떤 식으로 하고 내리실 때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운전은 어떻게 하고, 아니면 운행하는 것에서 손님을 어떻게 찾아다니고 어느 쪽으로 주로 가고 뭐 어떤 패턴으로 뭐 낮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밤에 이제 고속 위주로 이제 메달을 좀 많이 찍는 쪽으로 한다든지, 막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봐도 돼요. 계속 바꿔봐도 돼요. 근데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아끼시라는 겁니다. 바로 카카오 가입을 하시겠죠. 당연히 개인 택시를 시작하면 이제 카카오가 뭐 그냥 압도적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우버나 온다나 다른 곳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가 그냥 비중은 압도적이에요. 당연히 카카오를 가입하시겠죠. 근데 카카오 택시를 가입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시작은 카카오 비가맹이실 거잖아요. 근데 이 비가맹에서 여러분들이 아예 시작할 때 제발 하지 마라 라는 게 바로 콜을 골라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콜을 골라버리면 이미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등급, 점수,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결국은 기사님들이 다 경험해보잖아요.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경험해보고 그 주장들을 다 교집합으로 모아보면 대략 카카오에서 비가맹 기사님들, 뭐 그건 가맹 기사님도 마찬가지고 등급이 있고 아마 지수, 점수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점수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바탕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콜이 뜨는 것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아마 느끼고 있죠. 물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상황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작부터 콜이 계속 뜨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맹도 운행을 좀 며칠 안 하거나 그러시면 콜이 좀 안 뜬다라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며칠 고생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이제 콜을 다 받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다시 콜이 쫙 계속 연결되는 걸 경험한다라는 걸 보면 가맹이라고 무조건 콜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맹도 이제 회사 택시 들어가면 사실은 그 차 번호에 엮여서 가기 때문에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시작에는 좀 불편하지만 콜이 좀 덜 뜬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의 가맹차라도 내가 아니니까.
근데 그분들도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면 다시 살아나면서 콜이 계속 연결되는 걸 경험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찬가지로 비가맹인데 올수락 하는 분들도 며칠 쉬어버리고 뭐 일주일 쉬고 내가 다시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콜이 예전과 콜질이 다르다. 콜 연결되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가맹이라고 무조건 그냥 콜이 많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기사님마다 지수에 뭔가가 있겠죠. 다만 그 뭔가에서 우리가 만약에 시작을 하면 비가맹 상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다르게 바꿔보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데 카카오 비가맹으로 시작해서 콜을 초반에 골라버렸잖아요. 골라버리고 많은 콜들을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의 점수나 지수가 이미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정말 보물 같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카오 비가맹으로 그렇게 콜을 막 정신없이 떠거든요. 그러면 출근이나 퇴근 시간대에 막 정신없이 떠버리면 그걸 보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골라받아 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막 콜을 받는 데 있어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입맛에 맞는 걸 고르다 보면 결국은 골라버려요. 그렇게 고르다 보면 콜이 많이 뜰 때는 금방 수십 개 이상이 지나가 버려요. 결국 거기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콜을 골라버렸고 지수가 낮아진 거예요. 당연히 가장 소중한 걸 여러분들은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이미 골라버린 여러분들의 지수가 낮아졌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비가맹에서 최상급 등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반 기사님들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일반 기사님들이 가장 아쉬운 게 이거예요. 비가맹 올수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알았다면 사실은 예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카카오를 시작할 때 이미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수는 이미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상태에서 가맹이라는 구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맹에 들어간 기사님들은 다 받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맹에 들어간 기사님들은 등급이 높아진 거예요. 반면에 비가맹 기사님들은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한 거죠. 콜이 넘칠 때는 골라받고 그 외의 시간은 콜 주는 거 그래도 적극적으로 받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우리의 패턴에서 다 골라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골라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지수, 등급은 낮아진 거죠. 즉 여기에서 가맹이 나오고 가맹 기사들은 무조건 받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처음에는 야 저거 골라받지도 못하고 뭐해? 라고 했지만 막상 그 구조가 결국은 다 받으면서 그분들 가맹 기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비가맹 기사님들보다 등급이 올라간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이 콜이 없는 시간대나 아니면 시외에서 복귀 콜을 받을 때 잘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택시를 시작하는 기사님들이 비가맹으로 카카오 비가맹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마음을 먹고 딴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카카오 비가맹에서 콜은 무조건 시작부터 올수락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받지 않고 다 받으면 등급이 가장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카카오 가맹 블루 기사님들과 비슷한 등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가맹이라고 더 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단순히 가맹이라고 잘 주는 게 아니고 가맹이나 비가맹이나 기사님들마다의 어떤 뭔가가 있고 결국 그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가맹이 잘 받는 것이지 가맹이라고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맹의 구조가 뭐냐? 결국은 손님에게 좀 더 친절해야 되고 내비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적극적으로 콜을 수락을 해야 돼요. 즉 비가맹 기사님인데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해버렸어요. 옛날에 가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콜을 골라버렸어요. 등급이 다 전체가 낮아진 상태에서 가맹이 나와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기본적으로 등급이 아래에 있는 거죠. 슬프게도. 근데 이걸 다시 우리는 리셋하고 초기화한다면 올수락할 기사님들 많아요. 비가맹에서. 왜? 가맹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비가맹으로 올수락을 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돼요. 즉 개인 택시를 시작하는 기사님들이 아예 시작부터 비가맹으로 올수락으로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카카오 블루와 동급인데 심지어 수수료를 안 내고 운행할 수 있고 콜은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등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기사님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하고 날려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집합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 적어도 내가 눌러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라.
고르지 마라. 절대 고르지 마라. 고르기 시작하면 이미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로 올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튜버에 요즘 이제 유튜브 택시 유튜버는 기사님들이 많으니까 좋죠. 어느 기사님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가맹이신 것 같은데 정말 운행하면서는 뭐 용변이나 그런 것조차도 최대한 자제한다는 거예요. 소변 같은 것도. 그분들 정도.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다? 멈춤이나 퇴근도 가급적이면 적게 해라. 너무 쉽게 멈춤이나 퇴근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춤을 꼭 해야 될 때만 멈춤하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올수락으로 쭉 운행하고 그 다음 뭐 끝났다라고 하면 퇴근을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적어도 올수락에 영향이 있도록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의외로 손님에게 받는 평점은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카카오 블루 기사님들을 보면 알죠. 블루 기사님이라고 해서 등급이 다 높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등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뭐 행동들을 해야 되긴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되긴 하지만 오히려 비가맹인데 등급이 높은 평점이 높은 기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평점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물론 기본 이상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면 올수락한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 개인 택시를 예비로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기사님들이 비가맹 올수락을 해버리면 오히려 블루보다 더 받거나 비슷하게 받는다는 거죠.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 카카오 가맹 블루 기사님들과 똑같은 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결국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엄청난 장점인 거죠. 근데 이미 택시를 하고 있는 우리 기사님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이 골라버렸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은 의지력이 약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이미 등급이 낮은데 내가 뭐 이렇게 콜 거리 멀고 무조건 올수락 한다고 해서 나한테 장점이 있겠냐라는 그 마음과 그래도 올수락을 해서 내가 이런 콜이 없는 시간대에 내가 콜을 좀 더 우위에서 받아야 되겠지. 이 마음이 계속 싸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콜이 넘칠 때는 가까운 손님이 넘치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먼 거리까지 가서 콜을 받는 그걸 하기가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그걸 자제하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막 발 앞에 손님이 넘쳐. 손을 들고 넘쳐. 근데 저 2km 뒤에 2km 밖에 3km 밖에 손님을 모시러 가야 돼. 올수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애초에 이걸 아예 시작해버리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초기화가 있으면 되겠지만 솔직히 초기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사들이. 그래서 이미 하고 계신 기사님들이 많이 포기해버리고 올수락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심리적으로 이 피크 시간에 앞에 손님을 포기하고 몇 킬로를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고로 콜 거리는 비교를 많이 해봐서 알죠. 뭐 카카오 블루 가맹 같은 경우에는 콜 거리가 가까이에서 떠요. 1km 이내 콜이 굉장하죠. 근데 반면에 카카오 비가맹으로 올수락을 하더라도 손님의 콜 거리는 2km 밖에 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있어요. 물론 이제 손님까지 거리 자체가 짧아지기를 원하면 카카오 가맹을 해야 되겠죠. 블루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 1km 이내의 짧은 손님에게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수료 내지 않고 그 카카오 가맹과 비슷한 정도의 콜 정도를 카카오 비가맹에서 시작할 때 골라받지 않고 시작부터 올수락을 하면 적어도 등급은 또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딴 것도 있지만 콜이 적을 때 콜이 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시외로 갔다 라고 할 때 시외에서 복귀 콜에서도 카카오 블루만큼 최우선이 있으면 그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조금 적어져서 사실 시외로 가면 빈차로 복귀하는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빈차로 오고 아니면 손님을 모시고 달고 들어오고 이 차이는 수익에서 엄청난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익을 기대할 때 근무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이상 짧을 수가 있고 아니면 같은 근무 시간을 할 때 시외로 갔다가 복귀콜을 달고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은 매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카카오 블루라고 해서 사실 동일한 지역에서 매출이 많이 차이 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카카오 블루가 압도적으로 매출 차이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복귀콜 달고 오는 거예요.
어차피 도심 안에서는 우리가 길빵이랑 섞으면, 길빵이랑 비가맹이지만 콜을 섞으면 솔직히 웬만큼 시간당 시급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블루라고 해서 반드시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맹일 때는 무조건 콜을 뭐 골목 안이나 어디나 아니면 소위 우리가 약간 얘기하는 어떤 좀 선호하지 않는 콜이 뜨더라도 오히려 그게 시간적으로 낭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과 이 시간과 그 장점들을 서로 하면 도심 안에서, 시내 안에서, 영업구역 안에서는 솔직히 비가맹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비슷하게 맞춰낼 수 있어요. 시간당 수익을. 근데 가장 차이 나는 게 바로 시외예요. 시외 나가는 건 똑같이 나가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복귀콜을 달고 나오느냐 아니냐가 수익에서 가장 커요. 특히 그게 피크 시간대 있죠. 출근이나 퇴근이나 자정 시간대에 피크 시간에 나갔어. 근데 이 나가는 걸 요즘 꺼리는 기사님들이 많으세요. 비가맹은. 이유가 그거예요. 예전이라면 나갔다가 달고 들어오는 콜을 비슷하게 경쟁했다면 지금은 나갔다가 들어올 때 달고 들어오는 콜을 압도적으로 블루, 카카오 가맹이 많이 받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달고 들어오면 똑같이 2만 원, 2만 5천 원 시외야. 근데 2만 5천 원 나갔다가 나는 복귀하는 빈차로 복귀하면 시간이랑 그 수익도 올라가지 않아. 근데 카카오 블루는 그 시간에 근무하면서 2만 5천 원 더 매출이 올라버려. 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시작부터 아예 고르지 않고 최고 등급으로 카카오 올수락을 유지하면 적어도 복귀콜에서 매출을 카카오 블루와 동일한 등급이 되겠죠. 그러면 열심히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복귀콜을 적어도 카카오 블루만큼이나 혹은 적어도 일반 비가맹 기사님들 중에서는 가장 우위에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점이 엄청나요. 이게 되고 안 되고가. 근데 이미 골라받았던 기록들이 많은 기사들은 이게 안 돼요. 물론 이게 초기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솔직히 한 달 단위로 초기화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굳이 카카오가 그걸 초기화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가맹 블루 기사님들이 불리하니까. 이제는 기사님들이 다 비가맹도 올수락으로 해버릴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 아까워요. 그래서 시작하는 기사님들에게 꼭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골라받고 싶을 거예요. 근데 골라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우버, 온다도 같이 까세요. 가입하고 바로 같이 시작하세요. 그래서 카카오, 우버, 온다 다 같이 하세요. 근데 카카오를 킬 때는 카카오는 무조건 올수락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최고 높은 등급을 무조건 유지한다. 무조건 올수락을 해서 내가 가장 높은 등급을 유지하면서 복귀콜을 무조건 달고 나오는 이 유리함을 계속 가져가겠다. 택시를 하면서 라는 생각으로 카카오는 아끼시라는 거예요. 진짜 골라받고 싶다? 그러면 우버와 온다를 켜세요. 카카오는 그냥 뭐 멈춤을 한다든지, 사실 멈춤도 너무 자주 하면 안 좋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뭐 모르고 멈춤을 한다든지 해서 골라받고 싶은 욕구는 우버와 온다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하지만 카카오는 절대 골라받지 마시고 그 시작할 때 카카오 처음 가입하면 여러분들 등급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높겠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등급에서 카카오 올수락을 유지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비가맹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블루와도 비슷한 등급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건 진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뭐 방식이나 운행 기술이나 아니면 운행 시간이나 뭐 모든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다시 되돌리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런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택시를 시작하면서 카카오 가입해서 비가맹으로 이미 콜을 웬만큼 골라버리면 그 많이 넘쳐나는 콜들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이미 골라버리는데 익숙해져 버리고 젖어 버리면 여러분들도 우리 같은 낮은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콜을 또 많이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 블루를 가입해서 수수료를 내든지 아니면 비가맹 상태에서 콜이 적은 상태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면 카카오 가입하고 시작하실 때 무조건 이건 올수락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최고 등급이 유지됩니다. 고르고 싶은 욕망은 우버와 온다를 통해서 하시고 카카오는 무조건 나는 이미 비가맹이지만 오히려 수수료 안 내는 가맹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무조건 카카오는 나는 콜을 다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안 내면서도 카카오 가맹과 똑같은 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것으로는. 그래서 이 아까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걸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아쉬워요. 되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도 제발 초기화 한 번만 해줄 수 있다면 카카오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씩만 초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진짜 간절하게 그거 한 10만 원, 20만 원, 한 50만 원도 주고 살 기사님들 많아요. 내가 50만 원 내고 내가 초기화돼서 처음 가장 높은 깨끗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50만 원 카카오에 낼 사람들 많아요. 내고 초기화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무조건 올수락을 하면 우리도 그 등급이 되니까.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 절대 카카오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콜 고르지 마십시오. 수수료 안 내는 가맹이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